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차량이 출발 지점부터 곧바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주차장 출구 턱이 있는 지점부터 속도가 붙은 겁니다. 국과수가 현재 사고 차량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9명 사망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운전자 차모 씨는 인도 돌진 직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모습이 여러 CCTV에 잡혔습니다. 너무 놀랐고요. 저희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굉장한 굉음으로 스포츠 같은 게 휙 지나가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차 씨는 사고 당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주행을 시작했는데 호텔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면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장 출구 턱이 있는 지점부터 속도를 냈는데 당시 그럴 만한 돌발 상황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후 기록 장치인 EDR 분석 결과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에 동승한 차 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운전자와 부인의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가 녹음됐지만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 차 씨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EDR 추출 내역과 CCTV 영상 등 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종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급발진 여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제동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마크가 있다는 건 당시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0여 분 뒤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엔진오일 등 유류물 자국과 혼동한 거라고 정정하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요 며칠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얘기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야권에서도 민감해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정치인들의 공방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국민청원 절차가 과거 청와대 청원처럼 SNS 인증만 거치면 되는 식으로 간편하지도 않고 서버 부족으로 대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발의해달라며 낸 청원이 벌써 100만 동의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며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동의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2주 만입니다. 오후까지 대기 인원이 1,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청원에 동의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100만 명을 넘은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미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겨 소관인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며 탄핵 청문회까지 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야당들은 청문회를 열고 필요하면 윤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키자 이미 국민에 의한 정치적 탄핵이 시작됐다고 가세했습니다. 3년도, 석 달도, 3일도 길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을 받아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탄핵 청원은 국민 자유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 건 명백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하는 청원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었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글이 올라와 146만여 명이 동의한 바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글도 15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해당 게시판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국회 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 의사를 표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탄핵 청원이 급증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탄핵을 언급하며 국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오늘 간신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곧바로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 민주당에 돌아가라! 대정부 질문 둘째 날도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고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진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끝에 민주당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결론 내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의원을 대신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실종 입법 폭주라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고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63대 1. 어제 마감한 서울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인데요. 강북에서는 기록적으로 높은 분양가였는데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반면 수도권만 벗어나면 청약 미달은 물론 미분양까지 쌓이는 상황이죠. 분양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견본주택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마포에 들어설 1,100세대 규모 아파트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강북권에선 처음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어떤 지역 위치 입지적인 거를 따지면은 나중에는 충분한 투자 가치 및 실거주의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논란에도 250가구 모집에 4만 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경쟁률만 163대 1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도 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경기도 성남의 3,500세대 규모 아파트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0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받은 경기도 과천의 한 단지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게 몰려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빼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날 부산과 울산, 강원 등 3개 단지는 대규모 미달로 2순위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인 지역에서 신규 분양은 아예 찬바람을 맞는 겁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천여 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8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 3천여 가구인데 1만 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고서는 전년보다 낮아진 청약 수요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만한 동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나중에 되파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던 그젯밤 인천에서는 70대 운전자의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데 뺑소니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립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섭니다.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을 친 겁니다. 사고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도우러 달려간 건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시야를 가렸고 길을 건너려다가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헉 소리 나고 그냥 쭉 직진해버려서.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사고 차량을 추적해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어제 새벽 1시 반쯤 77세 여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에 치인 남성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마 부위에 5cm가량 열상이 관찰됐고요. 머리에선 피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목에는 골절이 있었는지 구급대원이 보호대를 채워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